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녀를 키우며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고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지만 때로는 어렵기도 하죠. 아이와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우리 아이는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같은 걱정이 자연스럽게 생기곤 합니다. 특히 요즘 시대는 소통 방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죠. 자녀와의 대화법, 올바른 가치관 심어주기,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 등 부모로서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녀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10가지 중요한 조언을 준비했습니다. 이 조언들은 단순히 성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가치들을 담고 있어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자녀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 자신에게도 큰 위로와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의 행동이 아닌 너의 가치관에 따라 친구를 사귀렴.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친구가 너에게 화를 냈을 때 너는 어떻게 반응하니? 친구의 행동에 똑같이 행동을 하지 않니? 하지만 이렇게 반응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이끌어가기 어렵단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렴. 예를 들어 너의 가치가 친절이라면 친구가 화를 내더라도 너는 여전히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해. 이런 태도는 내 자신을 더욱 자랑스럽게 만들어줄 거야.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본인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내가 어릴 때 어떤 친구를 사귀었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공유하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해보렴. 한번 이런 상황을 내 아이에게 설명해 주세요. 친구가 우울해 보일 때 너는 어떻게 도와주고 싶니? 어떤 아이들은 웃겨주려고 노력해요. 맛있는 걸 같이 먹어요라고 말할 거야. 하지만 정작 그 친구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단다. 그래서 먼저 물어보렴. 너를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상대방의 필요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진정한 배려를 보여주는 거야. 부모님도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내가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너도 친구들에게 그렇게 해보렴. 세 번째, 불안하거나 걱정될 때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렴. 가끔은 시험을 앞두고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 때가 있을 거야. 이럴 때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어보렴. 정말 내가 잘 못할까? 혹시 내가 너무 걱정하고 있는 건 아닐까? 부정적인 생각은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단다. 아이들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걱정될 때는 내가 잘했던 일을 떠올려 보렴. 그리고 내 자신을 믿어보는 거야. 이 방법은 자존감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거란다. 네 번째, 너의 가치는 너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야. 아이들이 친구들의 칭찬이나 인정에 의존의 자신감을 느끼려 할 때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런 방법은 오래 가지 않는단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고 내가 잘하는 걸 스스로 칭찬해 보렴. 내 자신이 너의 가장 큰 응원자가 될 수 있어야 해. 부모님도 자녀와 함께 긍정적인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 끝에 오늘 내가 잘한 일을 하나씩 이야기하기 같은 활동을 통해 자녀의 자존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편견을 가지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렴. 처음 만난 사람을 보고 저 친구는 왠지 나랑 안 맞을 것 같아라고 판단한 적 있니? 하지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그 친구의 진짜 모습을 알기 어렵단다. 자녀에게 이런 예를 들어보세요. 엄마는 내 나이 때 어떤 친구가 처음엔 무뚝뚝해서 별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재미있고 좋은 친구였어.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혹시 그런 친구를 만나본 적 있니?
호기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예상치 못한 좋은 관계가 생길 수 있다라고. 꼭 이걸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6번째, 내가 원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렴. 자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혹시 내가 원하는 걸 말하지 못해서 답답했던 적이 있니? 예를 들어 학교에서 친구에게 연필을 빌리고 싶었지만 말을 못해서 불편했던 경험 같은 거 말이야. 사람들은 내 마음을 읽을 수 없단다. 내가 원하는 걸 솔직하게 하지만 정중하게 말해야 해. 예를 들어, 나 이 부분이 조금 힘든데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부탁하는 거야. 부모님도 자녀와 역할극을 해보세요. 엄마가 친구고 내가 원하는 걸 말해보렴. 이렇게 연습하면 아이가 상황에 맞게 표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7번째,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배울 기회로 삼으렴.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실수를 해서 너무 속상했던 적이 있었니? 예를 들어 발표 시간에 말을 잘못했거나 운동 경기에서 실수한 경험이 떠오른 적이 있니? 이럴 때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때 내가 실수와 실패를 통해 느낀 건 뭐였니? 그리고 다음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더 나아지기 위한 과정이란다. 부모님도 본인의 실수를 이야기하며 아이가 실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도와주세요. 엄마도 어릴 때 이런 실수를 했지만 그 덕분에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단다. 이런 대화는 아이가 실수를 받아들이는데 큰 힘이 됩니다. 8번째,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렴.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누군가가 부탁했는데 내가 정말 하기 싫었지만 억지로 들어준 적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는 곰곰이 생각하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거예요. 부모님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면 거절하는 것도 괜찮아. 거절하는 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 자신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란다. 역할극으로 연습해 보는 것도 좋아요. 엄마가 친구가 돼서 부탁을 해볼게. 내가 정중하게 거절해 보렴. 이런 연습을 통해 아이는 아니오를 말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9번째,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시간을 가져보렴. 자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는 언제 가장 행복하니? 혼자 그림을 그릴 때? 아니면 책을 읽을 때? 이런 활동은 내가 너 자신을 돌보고 너의 에너지를 채우는 중요한 시간이야. 부모님은 아이와 함께 나만의 시간표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하루 중 30분은 혼자서 좋아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는 거예요. 아이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너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도 생긴단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울 거예요. 10번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렴. 아이들은 때때로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약해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은 이렇게 말해주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 절대 약한 행동이 아니란다. 오히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용기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야. 예를 들어, 아이가 숙제를 혼자 해결하기 힘들어한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거나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훨씬 쉽게 풀 수 있을 거야. 부모님도 도움을 요청하는 본보기가 될 수 있어요. 엄마도 이 문제는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그래서 더 잘 해결할 수 있었지. 이렇게 아이에게 좋은 모델을 보여주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조언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조언들이 자녀들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라 믿어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실천해 보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